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담당하는 정명성 강사입니다. 일단 먼저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올해 대학을 간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수능을 본 학생들에 대한 이제 과학탐구 응시 인원수를 한번 보시면 지금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게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학과 물리학은 점점점 선택 인원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능 자체가 어려웠던 불수능이었었는데 지금 1등급 커트라인을 한번 보시면요. 원래 우리가 50점 만점에 45점 정도를 맞으면 좀 변별력 있게 문제를 잘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구과학 1과 생명과학 1이 42점, 43점입니다. 1등급 커트라인이. 그러면 진짜 어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지구과학 1은 정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과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1이 1위였었고요. 2위가 지구과학이었는데 다시 또 판도가 바뀌어서 지구과학 1이 1등급 1위로 올라갔고 생명과학 1이 이제 2위로. 그러니까 서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뿐이지 사실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것들은 사실 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고2 때, 나는 그래도 이제 이과고, 공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리랑 생명과학 가져가야지? 아니면 뭐 화학이랑 생명과학 가져가야지? 고3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2 때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겠다. 지구과학을 선택하자. 라는 쪽으로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학년 때 내가 어떤 과목을 고를지에 대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쫙 훑어보고 공부를 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가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 영역을 한번 보실게요. 사실 투 영역은 메디컬 계열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투를 선택하면. 하지만 바뀌었어요. 이제 투를 선택해도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또 원으로 많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원에 대한 부분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굉장히 학생 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요. 더군다나 난이도도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럴지라도 생명과학 2가 제일 선택 인원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구과학 2.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또 생명과학 2죠. 메디컬 계열 쪽이라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생명과학이 아주 많구나.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구나. 약간 이제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명과학 1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왜 자꾸 어려워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가 속도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빨리빨리 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쉬운 문제들은 정확하게 풀고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실수가.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지역적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꼼꼼한 학생일수록 유리한 부분이 좀 생명과학입니다. 특히나 내신 문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이게 약간 교과서의 구석구석 내용 중에서 거기서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제가 이제 생명과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물어봤을 때에도 그냥 바로바로 0.1초 만에 대답이 나올 정도로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암기한 내용들이 그냥 술술술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유전 문제는 원래부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유전 문제뿐만 아니라 비유전 파트에서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타임 어택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3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거기가 자극전도 부분하고 이제 근육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못 풀어내요. 그리고 되게 쉬운 거를 실수하죠. 그래서 틀리지 않아도 될 것들을 틀려오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시간은 부족한데 내가 볼 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는 케이스, 시험 때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명과학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와 그림 자료들은 항상 나와요. 항상. 그런데 이제 이 3단원의 향상성 파트에서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그래프 자료들이 나오는데 좀 난이도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풀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 이게 좀 많아졌고요. 이제 가계도 분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유전병들이 한꺼번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에다 더불어서 이 자료 해석까지 하면서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지금 이제 지문의 길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문제당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져서 마치 비문학을 읽는 것처럼 이게 제가 약간 생명과학 국어적인 요소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문제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어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생명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수학적인 사고 능력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생명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논리적 사고 능력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료 분석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 내가 맞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 빨리 다른 경로로 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속도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논리적 접근이라는 건 내가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 두뇌에서 계속해서 이 사고 회로가 빨리빨리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개념 부분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두 숙지했다면 결국에는 반복학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풀었는지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 학습,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모두 다 숙지했다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 문제풀이를 많이 하려면 당연히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런 학습 시간이 모두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과학 1의 이제 단원들을 좀 보시면 총 5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단원과 2단원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항상 학생들한테 점수를 맞추라고 내는 문제들이고 첫 번째 단원은 생명과학을 소개하는 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생물학적인 특징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탐구 방법에 해당하는 뭐 기납적, 연역적 탐구 방법,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단원의 사람의 물질대사 파트에서는 문제에서 지역적인 문제가 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건 이제 내신 문제 유형이고요. 사실 수능형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단원은 그냥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 대신에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 그러나 이제 3단원과 4단원은 항상 많이 강조하지만 여기가 이제 킬러 파트고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킬러에 해당하는 게 이제 자극전도죠. 이게 이제 신경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 신경이 전달될 때, 전도가 될 때, 그때 속도를 분석해가지고, 물리적인 개념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생명과학 지식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파트가 지금 킬러 문제로 지금 포함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근육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근육계 문제도 항상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산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시간을 오래 걸리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준킬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성 유지의 이제 호르몬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방어작용. 이거는 이제 그림 자료와 그래프 자료가 있고, 사실 여기 방어작용에서 말장난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는 헷갈릴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다른 걸 체크해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4단원 유전은 킬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세포 분열을 응용해서 DNA 양 변화를 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도 엄청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난이도 자체가 유전 파트가 작년과 또 올해, 작년, 재작년 점점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가계도 분석하는 것도 이제 시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해요. 가계도 분석은. 오히려 이거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률 통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 능력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여기죠. 돌연변이 파트. 특히 이제 이 돌연변이를 이용해서 또 DNA 양 변화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유전 파트는 응용 문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3단원과 4단원의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잘 푸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5단원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여기는 생태계 파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에 배울 때 약간 생소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오고 이런 용어들이 조금 처음 보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기보다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다른 단원은 무조건 어려운 문제 파트는 여기고 5단원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다 처음 배울 땐 생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정말 어이없게 학생들이 이런 5단원에서 실수하는 케이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문제 실수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생명과학은. 생명과학 1을 보실 때 원래 커리큘럼상 2학년 때 대부분 생명과학 1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물화생지를 다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선택할 때 3과목만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고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내가 고3 때 가져갈 수능이 서로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께서는 고2 때 문제를 어디서 많이 출제를 하시느냐 대부분 다 수능 특강, 뭐 수능 완성, 또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또 수능 기출에서 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수능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내신 유형 자체가 수능 문제 유형인데 내가 생명과학 1을 선택할 거다라고 한다면 고3 때보다 고2 때부터 미리 내가 1년 먼저 그 문제를 접하고 푸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내가 수능 문제들까지 다 풀어내는 연습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고3 때 그 문제들을 풀어냈다면 2학년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학년 때 이 내신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수능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수월하게 고3 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되고요. 원래 1학년 때는 1학년 전체 인원수의 4% 안에 들어야지만 1등급을 받죠. 그러면 이제 많으면 한 11명 정도, 적으면 그 미만입니다.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인원 숫자가. 그런데 이제 2학년부터는 내가 어떤 진로를 가느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인원들이 한 150명 내외입니다. 뭐 많으면 160명도 가고, 적으면 150명 좀 부족하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4% 안에 든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상위권 학생들이 1등급을 가져가는 거고, 전교 5등, 6등 안에 드는 학생들만 1등급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따는 게 엄청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원래 1학년 때 될 수 있으면 1등급을 꼭 받아라. 특히 이과생들은 제가 꼭 그렇게 말하거든요.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1학년 때는 그때는 무조건 기를 쓰고라도 1등급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2학년 때는 내가 수능으로 가져갈 과목들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내신부터 철저히 하게 되면 어차피 수능도 잘 나올 것이고 그리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너무너무 적으니까 정말 피 튀기면서 공부합니다. 그 전교권 학생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해서 1등급 받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
일단 생명과학의 커리큘럼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념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 그 개념을 확실히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암기하고 이해했다면 그것들을 확인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테스트 문제 유형은 괄호 넣기 뿐만 아니라 단답형. 왜냐하면 생명과학은요, 암기 꼼꼼하게 안 하면 끝장입니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꼼꼼하게 암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괄호 넣기와 단답형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OX도요. 그건 무조건 보고요. 그건 개념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서 천천히 순차적으로 그것들을 확인하는 응용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능 기출인 거죠. 아니면 뭐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과제물을 엄청 많이 내주는데 시간 정해놓고 푸는 연습 꼭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 사고가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유전 파트나 비유전 파트나 논리가 부족하면 절대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경험치가 쌓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봐서 테스트가 부족해요. 만약에 점수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 시험을 봐서, 제 시험을 본다는 것은 이제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와서 그거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와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테스트 결과나 뭐 성적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숙제 여부 이런 것들 다 어머니들께 문자로 전송이 되고요. 생명과학원은 일단 제가 일요일 반이 있고 수요일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반은 2시부터 5시까지 9회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반은 8회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에 8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3시간 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8주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9주차의 특징은 그냥 3단원의 연습을 조금만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9주차 때 3단원 연습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명과학 2에 대한 부분도 듣고 싶다. 사실 이제 생명과학 2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절대평가일지라도 괄호 넣고 그 점수를 대학에서는 좀 보기 때문에 이것도 등한시하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신으로 대학을 갈 학생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생명과학 2는 금요일날 수업이고요. 이제 3시간 수업인데 이건 7주차 완성입니다. 근데 생명과학 2는 1에 비해서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도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내용도 1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는 서울대가 반드시 목표고, 나는 상위권, 완전 상위권이라서 무조건 나 생투도 잘할 수 있다. 이미 국영수도 괜찮다. 그런 학생들이 사실 2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신으로도 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리고 나는 어쩌면 또 수능으로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학생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합니다. 1단원은 너무 쉽습니다. 그거는 생명과학의 역사라서 그 부분은 그냥 나중에 내신 가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2단원과 3단원, 4단원, 5단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주차 완성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2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금요일날 와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후기고 이제 생명과학 1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뭐 그런 내용이고요. 생명과학 1이요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3, 4단원은 문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문제들을 못 풀어내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수준도 따라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정말 피 튀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생명과학 1 이제 더 모든 말씀을 다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업이 개념 위주인가요? 심한가요? 둘이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개념 플러스 심화예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접해봐야지. 안 그러면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생명과학 1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 내가 중학교 때 뭐 난 좀 많이 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를 많이 접해본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접해보다 보면 이렇게 어려웠어요? 학생들이 진짜 놀랍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